이번 시간은 앞 시간에 이어서 11번 문제부터요. 자, 11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다음 중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혼자여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짝 지어진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험물은 유별로 구분할 때 1류에서부터 몇 류까지 구분할 수 있어요? 1류에서부터 6류까지 구분할 수 있죠, 그죠? 6류까지 구분할 수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한번 보세요. 제1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제1류가 갖고 있는 성질은, 산화성 고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산화성 고체. 그 다음에 제2류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요? 제2류는. 요거는 가연성 고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가연성 고체. 그럼 이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산화성 고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게? 요놈 자신은 산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뭐예요? 불연성이죠. 자기 자신은 불연성 물질이고, 불연성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산소가 이 산화성 고체에다 열을 가하거나 충격을 주거나 마찰을 주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생겨요? 산소가 떨어져 나오죠. 산소가 떨어져 나와서 어때요? 다른 물질을 연소를 시켜요. 그래서 무슨 성질을 갖는다 그래요? 조연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연성. 자, 그런데 이제 이류는 어떤 성질을 갖는지 한번 보세요. 가연성 고체라고 했는데 이 가연성 고체라고 하는 거는 연소가 잘 일어나고 연소 속도가 어때요? 빠른 거예요. 그래서 가연성 고체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은 이연성과 속연성을 갖고 있어요. 이연성과 속연성을 갖고 있어요. 그 만일에 이 1류랑 2류를 같이 놔둬요. 같이 한 장소에 같이 놔둔단 말이에요. 같이 놔둔 상태에서 열을 가하게 돼요. 열을 가하게 되면은 여기서 뭐가 나와? 산소가 나오지. 이 산소가 뭐랑 반응해? 이런 반응하겠죠? 그래서 반응이 어떻게 더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거 두 개를 혼재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혼재할 수 없다. 혼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걸 두 개를 한 장소에다가 같이 저장할 수 어때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혼재할 수 없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 혼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은 우리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그 밑에 이제 해설해 보면은 표가 있는데, 표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1, 2, 3, 4, 5, 6이 나와 있고, 또 여기도 1, 2, 3, 4, 5, 6이 나와 있는데, 1류, 1류는 똑같으니까 상관없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류하고 2류 봅니다. 1류하고 2류는 어떻게 돼 있어요? 꼬표가 돼 있죠? 혼재할 수 없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1류하고 2류는 어떻게 돼 있어? 꼬표가 돼 있죠? 혼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0표가 돼 있는 게 뭐가 있어요? 4류하고 2류가 어때요? 0표가 돼 있죠? 4류하고 2류. 요건 어때요? 혼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4류하고 2류는 혼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놔둘 수 있는데 1류랑 2류는 같이 놔두면 더 위험해진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이걸 외워야 되겠죠, 그죠? 문제 잘 나와요. 외워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1류하고 혼재할 수 없는 거 한번 찾아봅니다. 1류하고 혼재할 수 없는 것은 2류, 그죠? 3류, 그 다음에 4류, 혼재할 수 없는 걸 외우는 게 아니고, 혼재할 수 있는 걸 외웁시다. 혼재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더 쉽겠네, 그지? 자, 1류하고 6류는 어때? 같이 할 수 있어. 왜? 산화성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2류 봅니다, 2류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4, 5가 있죠. 2, 4, 5. 1류는 어때? 요거는 산화성 고체고 산화성 액체니까 문제 없잖아, 그지? 똑같은 성질하니까 1류 했고, 그 다음에 2는 어때? 2, 4, 5야, 그지? 2, 4, 5 이렇게 합니다. 자, 3류는 뭐랑 혼재할 수 있어요? 3류는 4류랑 혼재할 수 있어요. 3, 4죠, 그죠? 3, 4. 그럼 이제 다 했어. 4는 가보면 어떻게 되겠어? 4는 2 나와있지? 그 다음에 3 나와있지? 그래서 여기 5 나와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4는 그냥 저절로 어떻게 돼? 2, 3, 5가 되는 거야, 그지? 그 다음 5는 어떻게 돼? 5는 여기 나와있지? 여기에 뭐가 나와있어? 2하고 4가 있잖아. 2하고 4가 있어. 6은 어때? 여기 나왔잖아. 그지? 6은 여기 나왔잖아, 그지? 그러면은 어떻게 외우면 돼요? 2, 4, 5, 3, 4만 외우면 되지. 그럼 다 맞출 수 있잖아. 2, 4, 5, 3, 4만 하면 돼. 1하고 6은 어때? 둘 다 산화성이니까 상관이 없어, 그지? 혼재 당연히 가능해. 하나는 고체고 하나는 액체니까 당연히 혼재 가능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야? 2, 4, 5, 3, 4 이렇게 외우면 돼, 그지?
2, 4, 5, 3, 4. 이렇게 오면은 2, 4, 5 했고 3은 4, 4는 2, 3, 5. 5는 4, 2. 그지? 다 됐잖아. 2, 4, 5, 3, 4 이거 이으면 돼요. 그지? 자, 그래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그죠? 혼자여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딱 지어진 것은 했기 때문에 1, 2 틀렸잖아. 그지? 2, 3 어때? 틀렸지? 그지? 2는 4, 5니까. 그 다음에 3은 3, 4. 여기 맞네? 답은이. 자, 그럼 됐습니다. 자, 12번 문제가요. 소방시설 설계업의 보조기술 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은 소방시설 설계업의 보조기술 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은 이렇게 문제 났어요. 소방시설 설계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 기준에 맞추어서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한다는 이야기는 행정관청이 감독을 하겠다는 뜻이야. 감독을 하는데 등록을 하려면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등록을 해야 돼요. 그죠? 일정한 요건을. 그게 이제 뭐가 있어요? 인적 요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장비도 있었고, 또 필요한 경우는 자본금도 있었고, 그죠? 그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인적 요소죠. 그래서 인적 요소인데, 거기에는 이제 주 인력이 있고, 뭐가 있어요? 보조 인력이 있죠? 주 인력과 보조 인력.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지금 이제 12번은, 설계업에 있어서 보조 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보조 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럼 이제 설계업은 다시 어떻게 나눌 수 있어? 전문 설계업이 있고 또 뭐가 있어? 일반 설계업이 있지. 전문 설계업하고 일반 설계업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보조 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 보조 인력으로. 제일 먼저 이제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요거는 이제 소방 관련 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이죠. 뭐 소방기술사가 보조인력으로 등록할 리는 없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자,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어야 돼요. 3년 이상.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소방안전관리과에서 2년 공부하는 게 소방공무원 3년 근무하는 것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한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또 2학년 1학기 때 산업기사 자격증 따버리면 어때? 1년 공부 열심히 해도 이 3년 근무한 것보다 어때? 더 실력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뭐가 나와요? 안전행정보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자, 그래서 이제 법률이 정하는 자격, 학력, 경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경력을 갖춘 사람.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요 기술 자격자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요 사람들은 그런 자격증이 있어 없어? 없죠.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격 인정 수첩을 발급받아야 돼요. 자격 인정 수첩을 발급받아야지만 뭐가 될 수 있어요? 보조 기술 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라면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지.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 협회에 등록해야 돼. 밑에 여기 가는 거야, 그지? 여기 가는 거야. 그래서 자격 수첩은 자격증이 아니야, 그지? 자격증 같으면 자격증이라고 하겠지. 자격 수첩이야, 그냥. 자격증에 준하는 어떤 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시를 하는 그냥 자격 수첩이야. 수첩이고, 요거는 어때? 기술 자격증이에요, 그죠? 자,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 그래서 소방설비기사 1번에 산업기사, 소방공무원 2년 했는데, 2년이 아니고 몇 년? 3년. 소방공무원 3년 근무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13번 문제 갑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1번에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는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된다. 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누구를 선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는 특급, 1급, 2급 이렇게 나누는데 위험물은 그런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는데 이 선임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관계인이 합니다. 관계인. 관계인은 누구예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관계인이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당신이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되세요. 이렇게 선임한단 말이야. 자, 이 선임은 며칠 이내에 선임해야 되느냐?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돼요. 30일. 그러면 이제 1번은 어때? 맞지? 관계인은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거야. 언제까지? 해임하거나 퇴직하면은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선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는 14일 이내에 본부장 소방서장에 신고해야 된다. 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하거나 결국 이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의 어떤 신분의 변동이 생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 며칠 이내에 신고해야 돼요? 14일. 신고를 한다는 이야기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어때요? 아, 위험물 시설에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안전관리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확인하겠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14일 이내에 선임해야 됩니다. 그것도 문제가 없어요. 자, 세 번째. 법령이 정하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했습니다.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이 안전관리자가 어떤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자,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은 안전관리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안전관리 대행자를 정할 수가 있어요. 대행자. 근데 이제 이 대행자는 원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졌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하는 업무가 제한이 돼요. 그게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몇 시까지 가능하다는 거야? 30일까지 가능하다는 거지. 30일을 초과한다는 건 넘어가는 거야. 30일을 초과한다는 것은 31일이야. 그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30일까지만 대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30일까지만. 근데 이제 지문에서는 뭐가 나온 거예요? 3개월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게 틀렸죠. 그래서 그게 답이 되고. 그 밑에 이제 해설을 한번 봅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주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을 하거나 질병, 아프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자, 이게 뭐예요?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야? 여행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거야.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했다. 안전관리자가 퇴직을 했는데 퇴직 시점에 맞춰서 선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미처 준비를 못한 거야. 그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뭐 할 수 있다? 대신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뭐야? 대행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때 이제 그 대리자가 정해지는데 대리자가 대행하는 기간은 며칠을 초과할 수 없다? 30일. 자, 그래서 3개월이 아니고 30일입니다. 그죠? 자, 네 번째 갑니다. 제조소 등의 관계인과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관계인과 종사자는 안전관리자가 하는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 그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 그지? 그건 당연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가봅니다.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인근 지역으로서 화재 예방, 경계, 진화, 구조, 구급 등의 소방 활동상 필요한 지역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제 그거는 지금 소방기본법에 정의가 되어져 있는 건데, 소방기본법에서는 어떤 범위를 나타내는 표현이 여러 개가 나와요.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 관계지역입니다. 관계지역인데, 관계지역은 소방 대상물이 있는 지역, 소방 대상물이라는 것은 뭐야?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소방 대상물이 있는 지역과 뭐라고 정의가 되느냐면은 그 이웃 지역으로 정의가 돼요. 그 이웃 지역. 여기까지 분명히 들어가야 돼. 이웃 지역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화재는 발생하면은 화재가 갖고 있는 특수성에는 뭐가 있어? 이 화재가 확대가 될 거란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만 불 꺼서 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도 불을 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관계지역 하면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이웃지역, 화재의 확산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화재 경계지구가 있어요. 화재 경계지구. 이 화재 경계지구는 어떤 거야? 소방대상물이 밀집해 있어. 소방대상물이 밀집해 있어.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은 화재가 잘 일어나거나 화재가 발생하면은 그 피해가 어때?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야. 그게 뭐야? 화재 경계지구야. 그래서 이 화재 경계지구가 정해지면은 뭐를 제한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소방 특별조사를 하고 또 뭘 합니까?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하기 위해서 범위를 정하는 게 뭐예요? 화재 경계지구야. 또 하나가 있어. 뭐가 있어요? 소방 활동구역이 있어. 소방 활동구역. 소방 활동구역은 어떤 거냐면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를 효율적으로 진압을 하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사람들이 불 끄는 데 와서는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정해진 사람 외의 사람은 출입을 못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입 제한을 하는 범위가 뭐예요? 소방 활동구역이에요. 출입 제한을 하는 범위가 소방 활동구역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범위를 정한다는 것은 다 목적이 있단 말이야.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가지고 누가 정하느냐 하는 게 달라져요. 화재 경계지구는 누가 정할까 혹시? 요거는 시도지사가 정해요. 그 다음에 소방활동구역은 누가 정할까? 소방대장이 정해요. 소방대장은 누구야?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이야. 관계지역은 그 범위를 정할까 안 정할까? 안 정해. 관계 범위는 그냥 정의만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시도지사가 정하고 소방대장이 정한다는 것은 일정한 행정적 절차를 거친다는 거야. 행정적 절차를 거친다는 얘기는 어떤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면 이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주자들이 또는 국민들이, 백성들이 불편해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게 나와?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조사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 다음 또 여기서 뭐야?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들어가고 싶은데.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관계 지역은 그냥 우리가, 소화 활동을 해야 될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거기에 대한 정의야. 화재는 여기만 연소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어때? 확산되니까 우리는 불이 났다고 해서 여기만 신경 써야 될 게 아니고 그 이웃한 지역까지도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요거 정해지면 어때? 특별조사나 교육이나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걸 누가 하는 거야? 시도가 하는 거고. 이런 화재 현장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누가 정하는 거야? 대상이 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범위도 한번 자꾸 읽어봐야 돼요. 자, 그럼 됐습니다. 그럼 14번은 뭐야?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 문제의 키워드가 뭐야? 인근지역이에요. 인근지역. 거기다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답이 뭐가 돼? 관계지역이 되지. 자, 15번. 방재청장본부장 서장은 관할구역에서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소방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의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소방특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여기 이제 소방특별조사 나왔잖아요. 소방특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데 소방특별조사의 항목이 아닌 것은 소방특별조사할 때 뭐를 조사하느냐 이 말이에요. 뭐를 조사하느냐. 자, 그거는 그 밑에 있는 해설을 한번 보세요. 보면 어떤 게 다 있냐면은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소방계획서 이행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요, 자체 점검과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화재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일곱 번째는 위험물 제조소 등에 따른 안전관리. 이런 것들을 어때요? 조사하는 게 바로 뭐예요? 소방특별조사야. 그래서 요거는 거기에 남아있는 내용을 그대로 맞춰서 답을 체크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지금? 4번이지.
소방 대상물 및 관계 지역에 대한 강제 처분 및 피난 명령에 관한 사항, 소방 대상물과 관계 지역에 대해서 불을 끄기 위해서 필요하면은 강제 처분을 할 수가 있고 또 피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 2, 3은 특별조사의 내용인데 4번은 뭐예요? 4번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이야. 그래서 그게 틀렸어요. 화재 현장이라는 거. 자,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방념 처리업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했습니다. 방념 처리업. 우리는 소방과 관련하여 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업. 그지? 업에는 어떤 업이 있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소방시설업이 있고, 그 다음에 방념업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업이 있습니다. 관리업. 자, 여기서 소방시설업은 설계업, 그 다음에 공사업, 그 다음에 감리업. 이렇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설계업의 보조기술력 공부했잖아. 그지? 설계업의 보조기술력.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다시 구분해보면은, 소방시설업은 소방시설공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 방념업과 관리업은 소방시설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법의 근거를 갖고 있어요. 근거를. 자, 이런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체가 다 어때요? 똑같이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등록이라고 하는 절차는 행정관서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확인을 하겠다. 정당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확인하겠다. 그런 의미가 바로 뭐예요? 등록이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등록.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등록을 하는데, 등록을 할 때는 이 5개 업이 비슷해요. 비슷한 것은 뭐냐면 등록 절차가 비슷하다는 거지. 제일 먼저 뭐가 작성이 되어져야 되겠어? 등록 신청서가 작성이 되어져야 될 테고, 그지? 등록 신청서에다가 각각의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되겠지? 그 신청서 플러스 첨부 서류예요. 신청서 플러스 첨부 서류. 근데 이제 첨부 서류는 이런 것들이 하는 일들이 틀리니까 어때요? 그게 달라지겠지. 그래서 여기서도 맨날 보면 문제가 나오는 게 뭐냐? 뭐 설계업의 첨부 서류, 공사업의 첨부 서류. 첨부 서류를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첨부 서류.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해설부터 먼저 봅니다. 이것도요. 자, 방념 처리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다가 서류를 첨부하게 되는데, 첨부 서류는 언제 어떤 게 있는지 봅니다. 소방기술 인력 연명부, 기술 자격증 또는 자격 수첩, 그 다음에 화공 섬유 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그 다음에 방념 처리 시설 및 시험기기 명세서 한부, 요게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치? 과세증명서 4번 이런 거는 필요 없지. 세금을 얼마 냈는지 안 냈는지 이런 거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두고 암기를 해야 될 문제예요. 자, 17번. 제4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에 화기응금이라는 주의사항을 표시하는 게시판을 설치할 경우 게시판의 색상은 이렇게 놨어요. 4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였습니다. 제조소. 이제 이 제조소는 이제 위험물 시설에 해당하는데, 이 제조소에는 표지와 게시판을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지와 게시판. 표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곳이 뭐 하는 곳이다. 이거 알아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위험물 제조소니까 표지에는 뭐라고 적을까요? 위험물 제조소. 이렇게 적는 표지가 있어요. 이걸 딱 하나 갖다 붙여 놓는 거야. 그러면 바깥에서 봤을 때, 아, 여기는 위험물 제조소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게시판은 2가지 종류가 있어요. 2가지 종류가 뭐냐면, 하나는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어놔요.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그게 뭐냐면은, 방금 이제 사료가 문제 나왔잖아. 이 제조소에서 뭐를 제조하느냐? 얼마만큼을 제조하느냐? 안전관리자는 누구냐? 이런 걸 적어놔요. 그러면, 표지 위험물 제조소고, 어떤 위험물을 제조하고 있고, 안전관리자는 누구고, 다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의 게시판이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의사항을 적어놔요. 주의사항.
위험물을 취급하니까 주의를 해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런데 이제 이 주의사항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화기를 어떻게 해라. 불을. 그 다음에, 물기. 근데 화기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물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물기 응급. 그 다음 화기는요, 화기주의, 화기응급. 화기응급은 더 불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야. 더 불을 조심해야 돼. 지금 이제 문제는 뭐예요? 사류죠, 사류. 사류는 인화성 액체잖아요. 인화성 액체는 연소가 잘 돼. 반응이 잘 되나, 그지? 그래서 화기가 응급해야 됩니다. 화기응급. 그래서 위험물에 따라서 주의, 응급, 물기, 응급 이렇게 적어 놓는데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할 때는 표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가 어떤 것이다 해서 알려주는 목적이잖아. 그러면 어때? 잘 보여야 되고 그걸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보여야 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그냥 글자만 적어 놓는 거야. 위험물 제조소,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 뭐 분명, 수량 이것만 적어 놓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적어요.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근데 여기서는 보면 달랐어요. 화기는 어때? 불이니까 뜨겁잖아, 그지? 그 다음에 물기는 어때? 물이잖아, 물. 그래서 열은 붉은색, 물기는 어때? 푸른색.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지? 그래서 거기 보면은 청색 바탕이 어쩌고 저쩌고, 백색 바탕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나오는데, 물기는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화기는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적어놔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다 알고 풀면은 굉장히 좋겠지만은 일단은 뭐야? 화기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붉은색, 백색 이렇게 찾아낼 수는 있어야 돼, 그지? 그래서 적색 바탕에 뭐요? 백색 문자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답은 몇 번이야? 2번. 자, 그 다음에 18번.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에 속하는 것은 이렇게 써요.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에 속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소방용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방용품인데 자 보세요. 우리는 이제 소방시설법에서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느냐면은 소방시설에 대해서 공부를 해. 소방시설은 전부 5가지가 있어. 어떻게 5가지야?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 소활동설비. 5가지야. 자, 그게 이제 소방시설이야. 자, 그런데 소방시설법에서 소방시설이 아니고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야.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소방용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방용품. 자, 그러면 소방용품은 이제 어떤 게 있느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서 해설을 한번 보세요. 해설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소화설비가 아니고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야.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거기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소화기구, 자동 소화장치, 그 다음에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송수관, 관창, 송수구 관창. 관창이 뭐예요, 관창이? 관창이 소방 호스 끝에 붙은 노즐이지. 요것만 딸랑 봤을 때는 이걸 가지고 소화설비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이 관창은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이나 기기란 말이야. 요런 걸 뭐라 그래? 소방용품이라고 한다는 거지. 요런 걸 소방용품이라고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소방용품에 해당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예요. 해당하느냐, 하지 않느냐. 자, 거기서 피난사다리, 소화약제, 공기호흡기, 소화기구 이렇게 나오는데 답은 몇 번이에요? 소화약제지. 소화약제인데, 자, 요런 거 이제 잘 보면은 소화약제는 뒤에 해설을 봐요. 해설을 보면 소화약제는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냐면은 소화약제, 가에 보면은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는 제외한다. 그 소화약제 가면 나오죠. 그지? 자, 그렇게 나오고, 사에 가면은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에서 소화약제,
소화약제.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소화약제 나오니까, 거기다 이제 표시를 해 놓는 거예요. 표시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피난사다리. 그 다음에 이제 피난설비를 구성하는 거, 피난사다리 나오고, 그 다음에 공기호흡기 나오고, 소화기구 나오는데, 지금 이제 거기 보면은,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큰 4번에 보면은,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에 보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소화약제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소방용품에는 전부 몇 개가 있는 거야? 1, 2, 3, 4, 5가 있어, 그치? 5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에 관한 문제야? 4번에 관한 문제예요. 4번에 관한. 그래서 항상 볼 때는 이 범위가 어디에 해당하는 거 이거 잘 봐야 된다고. 그거 못 보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18번 문제에서는 키워드를 어디다 주로 꺼내면 될까? 키워드는 소화용에다 주로 꺼내야 되지, 그지? 그렇잖아. 그게 제일 중요한 단어잖아. 그 단어를 못 찾으면은 여기서 구분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지? 그래서 소화용 거기다 이제 표시를 해두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옳은 것을 냈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소방시설법에서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소방시설 설치가 법률에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소방시설 설치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설치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안 해도 된단 말이야. 안 해도 되는데, 어떤 경우에 안 해도 되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뭐야? 자동화재 탐지 설비지?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되지만은,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안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안 하면 어떻게 돼? 불이 나면 화재 감지가 안 되니까 곤란하잖아. 이 말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자동화재 탐지보다도 더 성능이 뛰어난 다른 것이 설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건 어때?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은 해설 한번 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기능.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기능에 뭐가 있어요? 감지하고 수신하고 경보하는 거.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어떻게 구성돼?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하겠어요? 화재를 감지를 해야 돼요. 감지. 화재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신호를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감지한 내용을 신호로 만들어야 돼. 그게 뭐야? 발신이야, 발신. 신호를 만들어서 어디 사람이 많은 곳에 알려줘야 되겠지? 그게 뭐야? 수신이야, 수신. 근데 신호가 멀리 가면 잘 안 가잖아? 그럼 뭐가 해야 돼? 중계를 해줘야 돼, 중계. 그래서 감지기, 발신기, 중계기, 수신기 이렇게 구성되는 게 뭐야? 자동화재 탐지 설비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발신하고 수신한다는 이야기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거기 나와 있는 기능에서 뭐가 나온 거야? 경보야, 경보. 경보. 응? 그 이런 기능이 이제 가지고 있으면은 구태여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할 이유가 없잖아, 그지? 자, 그래서 뭐가 그러냐 보니까 스프링클러.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요러한 소방시설들은 요게 동작이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감지기가 있어야 돼. 스프링클러는 감지부가 있어, 없어? 스프링클러 설비는. 헤드에 감지장치가 있잖아, 그지? 감지장치가 있고, 또 어떤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는 아예 감지기가 달려있는 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비라고 하는 자체는 감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감지 기능을. 그럼 이런 걸 설치하고 이것도 같이 설치한다는 이야기는 어때? 중복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지. 하면 좋아. 하면 더 좋아. 하면 왜 좋아? 감지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잖아. 근데 뭐가 문제가 돼? 돈이 많이 들잖아. 중복 투자가 되니까. 그래서 하도록 되어져 있지만은 요런 게 되어 있다라면은 요거는 굳이 어때요? 안 해도 문제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면제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옳은 것을 했기 때문에 정답은 뭐 하면 돼요? 스프링클러 설비. 그래서 1번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20번 문제.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는 사람은 했습니다.
선임할 수 없는 사람은. 이제 우리는 소방 대상물을 어떻게 나누어?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은 그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요? 소방 안전관리는 특급, 1급, 2급 이렇게 나누지? 특급, 1급, 2급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가령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고, 그 다음에 1급을 선임해야 되고, 2급은 어때요? 2급을 선임해야 돼. 그래서 특급, 1급, 2급 이렇게 이제 선임을 해야 되는데, 특급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급에 선임할 수 있겠지? 특급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급에도 선임할 수 있겠지? 1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급에도 할 수 있어요. 그지? 근데 2급을 1급에 선임할 수 있어? 안 돼. 2급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1급 대상물에 선임할 수는 없어. 그지? 범위가 더 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해보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어. 응?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해설 한번 봅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야.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 산업기사 따면은 바로 어디에 선임할 수 있어?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몇 번 얘기했지만은 이 소방안전관리자 역할이 앞으로 어때? 중요해진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해진다 그랬어요. 왜 그랬다 해서? 소방서에서 끌 수 있는 불이 어때? 제한된다 그랬지. 소방관들이 불을 다 끌 수 있는 거 아니야. 못 끄는 불이 더 많아 지금부터는. 그래서 건물에서 미리 어때요?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더 강화시켜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 역할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협회에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갖고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뭐 1학년 때 그냥 한 거고 자격증 따서 1급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 1급 소방안전관리자예요. 자, 그 다음에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2년 이상 2급에 대한 실무 경력이 있어야 돼요. 산업안전기사는 자격증 따고 2년 이상 2급에 대한 실무 경력이 있어야지만 어때? 1급이 될 수 있어. 응?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소방공무원은 몇 년? 7년. 여러분들 기사 자격증 하나가 소방서에서 근무한 7년의 경력하고 어때? 똑같다는 거야. 대단한 거잖아. 그만큼 많은 지식을 갖게 된다는 얘기야.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거는. 그래서 소방공무원으로 7년. 그 다음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그 다음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라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결국 이제 안전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이제 뭐가 있어요? 위험물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취급하는 데는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 분야에 자격증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분야들은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어때? 취업이 잘 돼.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취업이 잘 된단 말이야.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이 다 나오네, 그지? 4번은 뭐야? 위험물. 5는 뭐야? 가스. 6은 뭐야?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된 사람. 자, 7은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에 관한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이야, 그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2급에 대한 실무 경력인 사람. 보세요. 여러분들 자격증이 얼마나 더 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소방안전관리과를 졸업을 하게 되면은 아까 보조기술 인력은 되지. 근데 1급 소방안전관리자는 돼, 안 돼? 안 돼. 졸업하고 나서 2년의 근무 경력을 가지고 시험을 봐야 돼요. 2년의 근무 경력을 시험을 봐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소방안전 산업기사를 따버리면은 바로 이거 뭐가 돼? 바로 1급의 자격을 갖게 되는 거야. 얼마나 커, 이게? 얼마나? 근데 안전관리자가 지금까지는 그 역할이 미비했지만은 앞으로 분명히 안전관리자 역할이 중요해진단 말이야. 자격증이라는 게 이게 이만큼 크다고, 이게. 응?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봅니다.
대학에서 안전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3년 이상. 그 다음에 소방행정학 또는 소방안전공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사람.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때? 시험 봐야 돼. 응? 시험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과목 및 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5년 이상 2급에 대해서 그만 실무 경력이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강습교육 받으면 되지, 그지? 강습교육 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특급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어때? 1급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틀린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틀린 거 찾으면 되는데, 3번이 답이야. 3번의 보기는 뭐라고 돼 있어? 위험물 기능장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위험물 기능장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소방안전관리자 1급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소방설비 산업기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돼. 위험물 기능장 거기 봐봐. 4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기능장 자격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어?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져 있어야 돼. 그냥 기능장 자격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기능장 자격을 가지고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졌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런 조건들은 어때? 하나만 갖추면 되는 게 아니고 뭐야? 2개를 다 갖춰야 되는 거야. 2개를 다 갖춰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의 보기에서는 뭐가 빠져있어? 안전관리자 선임했다는 사실. 이게 빠져있지, 그지? 2개를 다 갖춰야 되는데 하나 빠지면 어때? 틀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답은요, 3번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거기까지.